정말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한 주였었습니다. 자, 여러 차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월 초에는 씨를 뿌리고 월 하순에는 걷어들여야 된다. 그게 딱 이 앞에 주가가 9월 달에 상승장을 봤을 때 바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얘기였었습니다. 일단 제가 몇 번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매매 노하우들은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한 번만 들어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출연하는 방송마다 아주 중요한 노하우들은 반복에 반복을 거듭하게 합니다. 이렇게 쭉 제가 주식을 연구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복은 내가 그동안에 몰랐던 것을 알게 하고 반복은 내가 어설프게 알았던 것을 완벽하게 알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지금 지난 9월 달에 주가가 상승했을 때 이미 여러분들 아시죠? 저점이 밑으로 낮아서 올라가는 주가의 상승이었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께 로우 캔들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었죠. 이렇게 로우 캔들이었을 때는 그게 끝나갈 무렵에는 일단 던져주고 그 다음 장을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0월 달 장 들어서 보시겠지만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내려가는 장은 다른 때 내려가는 장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다른가? 바로 이것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하락의 마지막 파동에 놓여져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서 조금이라도 공부하셨던 분들은 하락의 마지막 파동 그러면 단복에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5파동입니다. 이번에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는 21평균선이 5파동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60선은 5파동이라는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분석하기 전에 주시장 주변에 놓여져 있는 것들을 봐야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압니다. 아무리 우리가 요번에 내려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냐면 바로 미국, 아메리카 마켓이 받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아마 미국 증시 보셨죠? 미국 증시가 아주 정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저녁에 바로 공부했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께는 새벽 3시,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는 오후 2시인데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 3시 이후에 미국 시장이 어떤 모습을 주는가를 봐야 된다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지금 방송 오기 전에 잠깐 보니까 새벽 3시 이후에 물론 그 앞에도 꾸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줬지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장이 이렇게 받쳐줄 만한 가격에서 받쳐줬을 때 시장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바로 그러한 패턴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 시장 이 앞에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트럼프의 악재가 오히려 호재를 만든다. 이건 제가 다른 걸로 몇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브렉시트 발생 사건 기억하시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브렉시트가 발생되지 않을 것이다. 뭐 저 또한 사실은 계속해서 나오는 통계, 더군다나 출구조사에까지도 이건 브렉시트가 나오지 않아 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날 주가가 폭락을 줬고 그 끝난 다음에 시장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주가는 한 100포인트 이상 빠질 것이다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가 행보는 아시죠? 그 다음에 오히려 역으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재가 호재를 낳은 셈이죠. 즉 브렉시트가 돼? 이거 굉장히 어렵겠구나. 그러면 곧바로 처하는 가장 첫 번째 조치가 바로 금융 완화 조치입니다. 금융을 철저하게 완화 조치를 하면서 오히려 호재를 동반하면서 올라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트럼프는 첩첩산중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처음에는 칼자를 누가 쥐고 있었냐면 누가 봐도 트럼프가 칼자를 쥐고 있었는데 요즘의 데이터를 보면 과연 트럼프가 칼자를 쥐고 있는 것인가 의아할 정도의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붙고 붙었는데 맨 마지막에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이거 예상보다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49.1에서 50으로 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47.8로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여기다가 더 쇼킹했던 것은 미국은 무엇보다도 서비스가 굉장히 강하죠. 근데 ISM 서비스업 지수가 애당초 예상은 55.5였는데 내려온 것이 52.6으로 이것도 예상보다도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이런 여파들이 실제로 가셔야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이런 지표들이 왜 떨어지고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지속화되면서 장기화되면서 기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이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니까 투자를 뒤로 미루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조업에 영향을 주면서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여기 더 나가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들이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소위 사는 월마트나 이런 데서 사는 이런 제품에까지도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되다 보니까 역시 상대적으로 수입이 작은 사람들한테까지도 이게 영향을 점점 줄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런 모든 모습들, 그리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그냥 악재성 재료에서 끝나지 않느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오히려 악재가 호재를 만드는 이런 조치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뭐냐? 그중에 하나가 오늘 아침에 주가가 상승한 원인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드디어 10월 10일 날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무역 고위급 회담에 들어갑니다. 물론 빅딜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으니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게 무역 적자 규모를 해소시킨 것이 아니라 미래의 산업, 즉 4차 산업 섹터에 대한 기술 패권 전쟁.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전쟁은 무역 전쟁에서 얼마 전에 미국이 중국의 환율 조작국으로 묶었죠. 환율 전쟁으로 넘어갔고 그다음에 지금은 어떤 전쟁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제는 얼마 전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자본 투자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느니 마느니 그러니까지 나오고 미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의 기업체들을 갖다가 상장 폐지한다 안 한다 하면서 이게 또 금융전쟁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개 속이고 앞으로도 이건 엔드레스 워로 일단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치킨 게임 아시죠? 양쪽에서 역시 자동차를 타고 시동을 걸고 양쪽에서 서로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둘이 핸들을 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죽죠. 그러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명은 핸들을 틀어야 합니다. 혹은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우리 어렸을 때 주변에 철도 주변에 사는 저는 학교를 용산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뭐 주변에 철도들도 많고 우리가 소위 굴레방딸이라는 것도 많고 뭐 시장 갈 때마다 그런 걸 많이 경험했는데 또 그 철도가 다니는 밑에다가 못 같은 걸 갖다 딱 놓으면 진압실 된다고 해서 그 밑에다 놓기도 하고요. 또 어렸을 때 굉장히 위험한 장난이지만 서로 용기 실험한다고 철도 위에 두 명이 누워 있습니다. 기차는 오고 있습니다. 누가 더 오래까지 버티나 참 굉장히 위험한 이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둘이 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끝까지 버티느냐는 거죠.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치킨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전체적인 기본적인 데이터는 미국이 분명히 유리할 걸로 봤었습니다. 또 그렇게 흘러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쩌면 미국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조금 다른 시각이 나오는 것은 최근에 미국의 제조업 지수는 50 이하에서 더 내려가고 있고 서비스 지수까지도 빠지고 있는데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는 오히려 위로 올라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환율을 갖고 중국이 대응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융정책을 풀면서 역시 어떤 뉴딜이가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주가가 상승했던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실업률이 3.5, 50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각종 지표들,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 서비스 지표도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온 고용 지표는 좋았습니다. 사실 만약에 주가가 오늘 내려갔어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마 그랬으면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좋아서 미국이 금리는 안 할 수 있다면서 주가가 빠졌으면 또 그럴듯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용 지표가 좋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제롬 파웰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만큼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얘기한 것은 미국의 경기 여전히 견조하고 만약에 그것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역시 패드에서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면서 오늘 주가는 또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미국의 시장을 보면 위로 올라갈 때는 여전히 S&P 기준으로 보면 3,000선이 어떻게 되냐가 가장 큰 관건이겠지만 얘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는 미국은 지금
보험이 들어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주가가 내려올 땐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기 둔화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패드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미국 주가가 내려갔을 때 어느 정도 저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의미 있는 조정을 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제대로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어제 우리가 봤던 대로 지금 중방 패턴이죠. 제가 맨날 수영장에 물 그러는데 위아래 왔다 갔다 했을 때 중방 직고 패턴에서 매도가 나오지만 밑으로 내려가게 됐을 때는 하단에서는 직전 저점대 라인에서는 들어주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 다행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지난 8.15 때 그것은 나라만 구한 것이 아니라 주시장을 구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월 3일 날 개천절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는 우리나라 시장을 구해주셨다라는 말씀까지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아마 어제 주가의 하락폭은 더욱더 깊숙이 더 많이 내려갔을 겁니다. 자, 서서히 결론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요즘에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빅마켓이라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통 우리가 시장이 강할 때는요, 불마켓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불마켓은 황소가 공격을 할 때 밑에서 들이받죠. 그래서 강세장을 우리가 불마켓이다라고 하고 고분 위에서 내리치니까 베어마켓은 약세장 그러는데 제가 최근에 사용하는 용어는 불마켓이 아니라 빅마켓을 사용합니다.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이 어차피 이 앞에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움직이는 사이클에 있어서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움직인 다음에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움직이면 이것은 본격적으로 불마켓이 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가 확장기에 들어가는 국면이 자신 있을 때는 불마켓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혹은 주변의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봤을 때는 또 실제적으로 지금 만약에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경기에 호전되는 그 현상은 그렇게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곡선은 누차 얘기했던 대로 환율 곡선과 역별이 돼 있고 환율 곡선과 역별이 됐다는 얘기는 달러 곡선과 비례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도 중요하지만 다가오는 10월 10일 날 과연 워싱턴 회담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결국은 1등과 2등의 무역 상대국이 이게 개선이 돼서 교육량이 늘어나야 우리한테 달러도 좀 많이 들어오고 우리의 빅마켓이 어느 정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악재가 호재를 만들고 있다. 지금 트럼프는 만약에 자기가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강력한 조치들,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적이라든지 중국과 끝나기도 전에 EU와 또 최근에 시끄럽죠. 이런 모든 조치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빵빵하게 올라가고 자기가 재선에 아무 전선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조치들을 그냥 끌고 갈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국민들의 지지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요새 그것이 흔들리고 있고 오히려 그런 악재들 또 그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시끄러운 거 아시죠? 우크라이나 게이트 문제에서도 또 시끄러운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도 보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만큼 주시장이 예민한 사람이 없죠. 근데 최근에 ISM 제조업 지수 내려가죠. 서비업 지수 내려가죠. 분명히 보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그래서 다가오는 10월 10일 바로 여기에 빅딜은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스몰 딜이라도 기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봐가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시장의 다행스러운 것은 하단에 버팀목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 우리한테는 그래도 기대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예전처럼 낙수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전엔 미국이 잘 되면 문이 활짝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낙수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보호무역주의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변 근린 군표 정책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어떤 전쟁 문제에 있어서 본인들이 하나도 타격을 받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은 특히 우리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울 텐데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문제가 이제는 미국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주변 국가들한테는 오히려 미국이 조금 좀 유화적인 정책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 악재가 호재를 낳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가장 좋은 비교의 예가 미국이 단독으로 1등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1945년도에 미국과 소련은 양대 강국이었죠. 미국의 막강한 상대는 바로 구소련이라는 막강한 상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냉전 1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이렇게 양대 강국의 시대에서 미국이 취한 정책을 가만히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국가들 전부 다 친미 쪽으로 가고 소련을 둘러싸는 정책을 세웠죠. 결국은 소련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이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는 미국은 누가 봐도 단독 1등이죠. 아무리 중국이 뭐라고 하더라도 미국을 비교할 바는 안 되는 부분들이죠. 여기다가 가장 또 결정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에너지 혁명이었던 겁니다. 그동안의 에너지를 중국에서 어디입니까? 중동에서부터 수입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 자급자족이 안 됐을 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세계 경찰로서 전 세계에 평화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모든 미국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많은 언론과 많은 군권을 주는 것이 바로 유태인이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다라고 다 인정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의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누구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지켰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용감해서 똑똑해서 그래서 지킨 건가요? 그게 아니었죠. 그러고 싶어도 중동이 시끄러우면 유가가 급등을 주고 유가가 급등을 줬을 때 지금 같은 경우에 중국이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미국도 석유를 갖다가 수입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시끄러우면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로키 산맥에서 무려 3조 배럴 미국이 몇백 년을 써도 끄떡이 없는 어마어마한 이런 매장량 그리고 지금 생산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이고 이제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시끄럽다 하더라도 유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부담스러울 것은 상대적으로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에다가 미국이 국기를 뽑고 있고 이제 너희들이 가져가는 석유는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가라 해서 최근에 이란 드론 문제 생겼을 때도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석유의 30%가 지난 여기에도 해군을 파견하든지 아니면 돈을 내든지 이게 확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국이 우리 입장을 보면 사실 이런 겁니다.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너무나 강해지고 주변에 어떤 경쟁 상대가 없었을 때 우리가 독점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기업체들도 혼자 독점이 돼버리면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손해보는 거죠. 누군가가 경쟁 상대가 있어야 뭐 물건을 싸게 준다든지 뭔가 혜택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너무나 강력해졌을 때는 독점이 됐을 때는 주변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근데 마침 지금 미국의 특히 트럼프가 다소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들도 최소한 스몰들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또 바로 제롬 파웰을 통한 미국의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이걸 받아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럴 때는 최소한 불마켓은 아니어도 빅마켓은 지장 없이 두 번째 빅마켓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그래프를 가서 이 빅마켓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서 보시죠. 자, 빅마켓을 보시면요. 이미 파동에 대한 얘기는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가 요게 1파동이고요. 여기가 2파동, 여기가 3파동, 여기가 4파동입니다. 근데 요 옆에 한 개의 그래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이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요. 여기 주가가 고점대 올라갔을 때는 요 고점대에서 한 요 정도의 간격을 주고 있는데 여기 굉장히 많이 올라 있죠. 그죠? 여기 고점대인데 여기 거의 고점대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그다음에 중요한 두 글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도입니다. 종목이든 시장이든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요. 주가가 올라갈 때 그 상황은 어떻게 가냐면 올라갈 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조정은 굉장히 완만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간 조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다시 이 앞에 이렇게 강력하게 돌파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또 주가가 완만하게 조정 주면 얘는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갑니다. 주가가 고점을 찍을 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 여러분 혹시 아시죠? 그 현상이 뭐냐? 이것은 바로 장대 음봉입니다. 이렇게 장대 음봉을 줘버려요. 여기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이거 장대 음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화면에. 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 뭐냐면 각도가 이게 항상 상대 비교 각도거든요.
상승할 때는 상승의 각도가 이렇게 세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 상승 각도와 비교될 만하게 하락 각도가 가파르게 내려가면 그다음에 이게 바뀌어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락이 가파르게 내려가고 그다음에 완만하게 상승을 줘버립니다.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의 그 종목을 분석할 때도 항상 제가 그걸 보는데 이게 가파르게 내려갔는데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간다. 이건 그러면 다시 저점을 깹니다. 또 강하게 내려갔는데 이게 올라갈 때 완만하게 올라가면 얘는 정말 어디까지 말 그대로 주바디 있습니다. 주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바디 있어요. 주가에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면 이게 바닥을 찍으려면 이거랑 또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락을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이게 막으려면 다시 상승, 여기랑 반대입니다. 여기랑 반대로 강하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 의미 있는 바닥점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이 장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실 때 이게 내려갈 때는 가파르게 내려가죠. 이렇게 가파르게 내려갔다가 완만하게 올라갔습니다. 또 가파르게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주 다행인 것이 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기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파동도 1, 2, 3, 4인데다가 이제 내려가면 5파동, 소위 마지막 파동을 주고 있고 각도도 의미가 있고 특히 여기는 더 각도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스피 레버리지거든요. 코스피 레버리지 아시다시피 대표성 종목을 중심으로 한 흐름이잖아요. 이 각도만큼이나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주가가 조정받을 때 요 각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얘가 만약에 또다시 이렇게 가파르게 들어가면 이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이 각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 각도가 굉장히 완만하게 주면 이 장은 기대보다 더 강하게 올라갈 겁니다. 다만 아주 다양한 성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올라간 각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다시 내려가더라도 얘는 빠질 때 빠지더라도 일단 한 번은 뜨고 빠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빠질 때는 이게 강한 각도 올라가주면 가파르게 갔어도 한 번 뜰 때 이렇게 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지는 각도가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빅마켓은 이 앞에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1차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아마 여러분들 돈 버는 사람들 그렇게 별로 없을 겁니다. 특별하게 실력이 있거나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엉덩이가 쳐져서 오는 이 빅마켓이었는데 얘가 닿으면 이 장은 두 번째 빅마켓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가파르게 내려가지만 않으면 아까 했던 대로 미국이 오히려 악재가 트럼프의 악재가 호재성 재료를 계속 생산해낼 가능성이 높았을 때 최소한 지수 중심의 장세는 아니어도 종목 중심의 장세가 온다는 점에서는 그래도 시장은 좀 더 이렇게 지금 주가가 내려가고 있어도 나은 시장의 모습이다. 더군다나 이번에 빠질 때는 이 장은 어떤 파동이 있다? 5파동의 하락 파동이 있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예전처럼 저렇게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이런 파동의 모습은 멈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다가 무게중심을 두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